어느 날 갑자기 병에 걸리면 여러분 깜짝 놀라시죠. 하지만 병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 몸에서는 신호를 계속 보내는데 우리가 이걸 자꾸 무시하게 되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호미로도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무릎이 안 좋고 또 걷는 것도 시원치 않은 것도 건강에 켜진 어떤 적신호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알아야 산다에서는요, 늘 아픈 시의 골병든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생활 습관을 고치면 건강이 보인다. 바른 건강법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신개념 생활 습관 개선 프로젝트 알아야 산다. 아이고 무릎이야. 피가 오려나. 아이고, 뼈마디가 다 쑤셔 죽겠네 그냥. 아이고. 아침부터 무릎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늘 아픈 씨. 그녀는 20년째 관절염을 앓고 있다. 아이고 무릎. 아이고 무릎이 쑤셔 죽겠네. 아이고 무릎이야. 그 좀 주물러봐. 아이고 그러다 정말 알아 눕겠네요 할머니. 아이고 정말 좀 야물딱지게 좀 주물러봐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아이 뭐? 그게 나 때문이라고? 아이고 오늘 이 집 또 싸우네. 할머니 오늘은 또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네. 아유 그만 좀 싸우시고요. 말 좀 해주세요. 이거 다니 관절염. 이거 다 이 몹쓸 이윤감 때문에 생긴 거예요. 내가 그냥 이 양반을 50년 동안이나 뒷바라지 하다가 그냥 이렇게 됐단 게. 아이 뭐? 아이 나 아니야 이 할망구야. 이 시끄러. 아이 뭐? 내 얘기 한번 들어보시란 게. 짜잔! 여기가 이제 우리 보금자리야. 여기가 정말 우리 집이야? 정말 좋지? 이야 정말 좋긴 좋다. 컨그레츄레이션. 자기야, 짐을 두고 가면 쓰나? 자기도. 너무 무겁잖아. 자기야, 나 너무 무거워. 무릎 다 나갈 것 같아. 좀 도와주면 안 돼? 젊잖아. 젊은데 뭐가 걱정이야? 난 허리 아파서 안 돼. 젊은 시절부터 항상 무거운 짐은 아내 늘 아픈 씨의 몫이었다. 무릎 아파 죽겠네 정말. 오늘도 여전히 집안일로 바쁜 늘 아픈 씨. 아 이 아줌마 오늘따라 앞에서 되게 걸리적거린다. 아 자꾸 가리치 좀 마. 청소하는 거 안 보여? 무릎 아파 죽겠는데 거실만 좀 닦아주면 안 돼? 아니 그냥 밀대로 훅 밀면 되잖아. 응? 아 맨날 걸레질하니까 무릎 아프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럼 좀 도와주든가. 밀대로 밀면 깨끗하게 안 돼서 찜찜하단 말이야. 아이고 일 못해서 죽은 귀신이 붙었나. 어째 이 집은 허구한 날 쟤만 바쁘냐. 저러다 관절 다 상한다 상해. 어라 아직도 일하는 거? 아이고 이번엔 또 뭘 하시나? 뭐야 지금 그걸 다 빨겠다는 거야? 이거 너무 무리하는 것 같은데 괜찮을까나? 무릎 아파 죽겠네 정말. 여보 뭐해? 보면 몰라? 빨래 하잖아. 역시 빨래는 손으로 빨아야 깨끗해진다니까? 역시 정석은 손빨래야. 그럼 네가 하시던지요. 죽겠네 정말. 언제 다 해? 여보 근데 시장은 안 가? 맞다. 이 빨래하느라고 깜빡했잖아. 자기야. 항상 넘쳐나는 집안일로 무릎 통증이 잦았던 늘 아픈 씨. 정말 통증의 원인은 집안일 때문이었을까? 보셨죠? 내가 늙어 갖고 다 이 관절염으로 이 고생하는 게 다 집안일 때문이에요. 이 쭈구탱이 윤감은 그냥 양말 하나 지대로 지 손으로 빨아본 적이 없다니까. 아이 뭐? 그러자뇨. 아니요. 아니야. 아유 저도 할 말 많다고요. 아유 이 사람 그 젊은 시절 얘기 좀 들어보시겠어? 예. 자기야,
우리 나가자. 우리 오늘 1주년인데 나 선물 사주기로 했잖아. 선물? 뭐지? 알면서 그거 있잖아. 그거? 또? 아니 다른 거 사주면 안 되겠어? 싫어. 난 그게 제일 좋단 말이야. 여자가 정말. 아니 대체 뭘 사달라기에 주는데? 자기야. 응? 나도 좀 알자. 응? 이거 봐라 이거. 응? 다 구두들 아니야? 어? 게다가 다 키리들 뿐이잖아. 도대체 얼마나 있어야 되지? 이제 겨우 50켤레밖에 없다고. 그리고 구두가 높아야 제맛이지. 그런 높은 구두를 신으면 당신 무릎 관절 다 상한단 말이야. 나 아직 젊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는 신어줘야 나의 폭풍 각선미가 더 돋보인단 말이야. 높은 굽의 구두를 즐겨 신는 늘 아픈 씨. 구두에 대한 그녀의 애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응? 여긴 또 어디? 이건 또 무슨 시츄에이션? 아이고 오늘은 또 출바람이 나셨네. 돌리고 우리 언니 너무 무리한다. 이 아줌마가 하라는 살림은 안 하고 몇 시간째 주는 거야? 아침부터 여기서 뭐해? 또 춤바람이야? 일어났어? 춤이라니 무식하게. 댄스 몰라? 주말인데 당신이 차려주는 아침밥 좀 먹어보자. 응? 아 그리고 구두가 그게 뭐야? 어? 높은 거 신으면 당신 무릎 관절 다 상하니까 내가 신지 말라고 했잖아. 댄스의 꽃은 바로 이 시우지라고. 뭘 알고는 떠들어. 온 김에 춤 한번 출래? 하루도 빠짐없이 춤을 즐기는 늘 아픈 씨. 그녀는 다리가 퉁퉁 부을 만큼 움직여야 직성이 풀린다. 무릎이 오래 앉아서 그런지 무릎이 아프네. 아니 그냥 편하게 앉으면 될 걸 왜 굳이 양반다리를 해? 뭘 모르는 소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다리를 촥 하고 앉아야 편한 법이거든요. 오짜다리 몰라? 다리가 휜다고. 말도 안 돼. 이렇게 편한데? 무릎이 아파. 왜 그래? 괜찮아? 요새 왜 이렇게 무릎이 아프지? 괜찮은 거야? 보셨죠? 예, 이 할망구가 젊었을 때 그 구두굽을 이만큼 큰 거를 신고 말이야. 맨날 양반다리하고 앉아있고. 예? 그리고 무슨 운동이야 운동? 무슨 무릎이 휘어야 운동이지 그게. 예? 이건 다 노동이야 노동. 예? 이건 다 그 할망구가 자초한 일이라고. 내가 뭘? 내가 그냥 예뻐 보이려고 굽 신고 운동한 그게 죄요? 죄요? 대체 누가 잘못한 건지 아유 모르겠다. 누구 말이 맞는지 제발 좀 알려주세요. 네? 네, 과연 누구 말이 맞을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무거운 물건도 좀 들고 쭈그려 앉아서 걸레질에 빨래까지 정말 할머니 말씀이 좀 공감이 가는데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두 분 말씀이 다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할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또 할아버지 말씀 들어보니까 네. 그 높은 구두를 신고 뭐 춤까지 췄다니까 네. 그래서야 생할 리가 없겠다는 생각도 드는걸요. 네, 그런가요? 여기서 저희가 이럴 게 아니고요. 오늘 전문가 한 분 모시고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 병원 관절 클리닉 정재은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아까 화면에서 보셨잖아요. 뭐 관절염 하면 고생하는 할머니도 계시고 집안일하고 이러시면서 또 할아버지님께서는 또 할머니께서 또 높은 굽을 신고 그러셔서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그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지만은 저는 할머님 손을 좀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요즘처럼 옛날에는 세탁기나 혹은 청소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 가사 노동이 쪼그리고 앉아서 하는 일들이 많았고요. 특히 뭐 농사일도 같이 거들어서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관절염이 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춤 같은 경우는 높은 구두를 신고 춤을 췄을 경우에는 관절이 좀 통증이 좀 있을 수는 있으나 이 춤이라는 게 원래 앞, 뒤로 이렇게 움직이는 운동 아닙니까? 그래서 관절 주변의 근육을 골고루 키워줄 수 있는 운동만 잘하면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저희 할머님도 그러시는데요. 왜 날씨가 추워지면은 뭐 무릎이 아프다, 뭐 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날씨와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예, 날씨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 할머님들께서 갑자기 빨래를 걷어라 이러면 그 후에 비가 오곤 하죠. 그래서 그 얘기는 맞는 얘기인데요. 실제적으로 우리 몸에는 압력을 느끼는 그런 감각 통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가 오게 되면 그 압력이 낮아져서 통증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온도나 습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반응을 예민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관절이라는 게 이제 나이가 드니까 무릎도 시리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퇴행세라는 말도 있는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그런 환자가 많다는 이야기가 들었거든요. 네. 예. 그 진료를 보다 보면 요즘 젊은 관절이 아파서 오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 박사님은 그 젊으면 그 몇 살 정도가 젊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되게 한 30까지는 젊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아유, 요즘은 그 워낙 이렇게 연세가 많으셔도 젊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실제적으로는 한 55세, 60세 그 사이에 관절염이 생겼다 그러면 좀 젊게 관절염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관절 라인이 다르군요. 그러니까. 네.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요즘 또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면 운동할 때 왜 무릎에서 왜 삐까덕삐까 소리가 난다고 그런 젊은 사람들도 꽤 많거든요. 그건 어떤 경우입니까? 예, 그 관절염이 생기면 증세가 네. 그 관절 시기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절염은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초기 관절염 증세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좀 무리하게 했다 그러면 통증이 좀 있다가 없어지는 정도, 그 정도고 그다음에 중기 관절염이 되면 계단을 많이 오른다든지 뭐 그럴 경우에 통증이 있는데 계속 통증이 안 없어지고 오래 가고 다리가 좀 붓는 증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약간 뒤에서 거울이나 이럴 때 비춰보면 다리가 약간 O자로 형태가 변형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절염이 진행돼서 말기 관절염으로 가게 되면 주로 다리가 O자로 확연히 휘게 되고 그다음에 일상적으로 평지를 걷는데도 통증을 많이 느끼면서 관절 붓는 것이 없어지지 않고 이런 증상들이 관절염 말기의 증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아, 예. 네. 퇴행성 관절염의 진짜 단계별로 증상이 예. 참 다양한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퇴행성 관절염 어떻게 치료하는지 알아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있고 알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3명 중 2명이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데 대부분 노화 현상으로 생각해 방치하고 있다. 예. 근데 사진은 그로 인해 연골이 닳아 없어지고 무릎이 변형돼 걷기조차 힘들어지는데 이때 간단한 엑스레이 검사만으로도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할 수 있다. 퇴행성 관절염이 의심이 되면 우선 엑스레이 검사를 가장 기본으로 하고요. 필요에 따라서 MRI나 골밀도 검사 그리고 골 초음파 검사들을 시행해서 이제 퇴행성 관절염의 정도를 파악하게 됩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단되면 치료가 필요한데 초기 관절염의 경우 관절염의 진행을 억제하며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 초기 관절염을 진단받는 경우에 있어서 치료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환자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치료로서 이제 통증이 있는 경우에 충분히 휴식을 취한다던가 아니면 체중 감량 혹은 무릎에 무리가 가는 생활 습관을 변화시킴으로써 증상의 호전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둘째는 이제 병원에서의 치료가 되겠고 이제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또 관절 내 주사, 그리고 내시경 치료 등을 환자 상태에 맞춰서 행하고 있습니다. 연골이 손상되었거나 연골판이 파열된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 수술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무릎 관절 부위에 내시경을 삽입해 직접 관찰하면서 관절 표면에 골극을 다듬어 주거나 손상된 연골을 재생시켜준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더더욱 근육이 약화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내시경을 통해서 증상을 좋아지게 하고 더 퇴행성 관절염을 진행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뿐만이 아니라 그 2차적으로 운동이 가능함으로써 근력 강화를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하고 연골이 모두 닳아 없어져 뼈와 뼈가 완전히 붙어있는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이 유일한 치료법인데 인공관절 수술은 엑스레이상으로 연골이 많이 닳아서 뼈와 뼈가 거의 붙어있는 중기 혹은 말기에
관절염 환자가 이 수술에 적응이 되겠으며 이러한 환자들의 증상으로는 야간에 자다가 무릎 통증으로 깨는 경우가 주 3회 이상 자주 있거나 혹은 보행 시에 절뚝거리는 경우, 또 외관상으로 보기에도 다리가 O자형으로 심하게 휘어진 경우, 또 계단뿐만 아니라 평지를 걷는 것도 힘들 정도로 통증과 보행장애가 심한 경우가 해당하겠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은 다 닳아 없어진 연골 대신 인체에 해가 없는 인공관절로 바꿔줘 무릎 관절의 통증을 없애주고 움직임을 원활하게 해준다. 수술 후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반면 부작용도 있기 마련인데 인공관절의 부작용으로서 감염, 세균성 감염을 첫 번째 들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불안정성이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인공관절의 수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재치환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인공관절 수술을 젊은 사람한테 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가능한 젊은 사람들은 그런 이유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시큰거리며 찾아온 무릎 통증 앞에 오늘도 고통받고 있는 당신. 퇴행성 관절염의 고통에서 자유롭고 싶다면 무릎 통증 더 이상 참지 말고 조기 발견과 치료로 무릎 건강을 지켜보는 것은 어떨까? 네, 연골이 손상이 되면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절이 아프게 되면은 인공 관절 수술을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화면 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수술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게 적어도 이 치료하는 단계가 있잖아요. 수술은 제일 마지막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되도록이면 그 초기, 중기 관절염에는 주로 약물 치료나 혹은 근육 재활 치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관절염을 잘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수술이 나쁘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 그 수술 종류의 인공관절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기다렸다가 하는 수술이고요. 그 전에 젊은 사람들이나 혹은 장년기에 관절 연골이 없어지는 경우에는 그 내시경 수술이라고 해서 관절 연골을 재생시키는 수술이 있습니다. 네. 그런 수술을 통해서 빨리 연골 재생을 시켜줘야 되는 수술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네,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수술도 또 있고. 있군요. 네. 네. 근데 요즘 왜 뼈 주사라고 해서 그런 거 많이들 주위에서 맞는 거를 봤거든요. 그래서 뭐 또 관절이 약해진다고 해서 또 기피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약인가요? 예. 그 흔히들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뼈 주사하고 하이알 주사라는 관절 주사가 있습니다. 그 하이알 주사는 하이알루로닉 산이라 그래서 우리 몸에 그 연골액과 비슷한 그 제재로 되어 있어서 그 관절 내로 주입하게 되면 마모를 줄여주고 통증도 줄여주면서 노화를 방지시켜주는 약이 있습니다. 네. 그 일주일에 한 번씩 한 3회 정도 맞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뭐 관절 연골이 생기지는 않아도 관절 치료에 도움이 되는 약들입니다. 네. 그 흔히 뼈 주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말하는 건데 그것은 많이 맞으시면 뼈가 썩을 위험도 있기 때문에 주로 전문가의 그런 지시하에서 그 많이 맞지 않고 쓰면 아주 좋은 약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 인공관절은 참 좋은데 네. 문제는 이제 그게 평생을 못 쓰잖아요. 예. 대개 수명이 얼마나 가나요? 예, 대부분 수명은 한 10년에서 15년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최근에는 여러 가지 좋은 재질로 많이 나와서 뭐 한 30년 간다 이렇게 선전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좀 과장된 거 얘기 같고요. 네. 한 15년을 쓰는데 그 수술 후에 체중을 좀 줄인다든지 혹은 생활을 좀 잘하시고 그다음에 노동 일을 많이 하시지 않으면 15년 이상 더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인공관절은 한 65세 전후에서 이제 권유드리는 것들이 바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아, 자기 관절은 자기가 참 잘 아껴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가끔 이렇게 광고나 이런 걸 보면요, 그 글루코사민이라고 해서 관절 영양제라고 보통 알려져 있잖아요. 이런 거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과연 효과가 있는 건가요? 네, 그 요즘은 그 외국에서 그 사시는 자제분들이 많이 보내주고 그다음에 외국에도 많이 나가시기 때문에 그 사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모두 그 의사 처방 없이 사는 것들은 그 약품이 아니고 그 건강 보조 식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관절을 연골을 재생시키는 약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그런 약들 중에서
그 홍합 추출물이라든지 뭐 글루코사민이라든지 이런 재료들이 많은데 그런 약품에는 이 관절 부종을 좀 줄여주고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가지고 계시면 버리지 말고 그냥 그 드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네. 선생님, 제 생각에는 이 퇴행성 관절염도 생활 습관병이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평소에 어떤 생활을 해야지 관절염에 걸리지 않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좀 전문가의 의견을 잘 좀 말씀을 해보십시오. 예, 아주 그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우리 생활 습관에서 오는 그런 관절염이 많으니까 처음에는 그 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활 자세를, 지금 잘못된 생활 자세를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좌식 문화가 많기 때문에 바닥에서 쪼그려 앉기라든지 혹은 양반다리 이런 자세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을 피해 주시고 그 등산을 특히 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분들은 그 가파른 산을 많이 오르시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산을 안 오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몸이 전차로 서양화가 되다 보니까 체중이 많이 나가신다든지 혹은 그 이상 비만이 또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그 무릎이나 이런 데 체중이 많이 가서 무리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체중 조절을 반드시 하시고요. 그 세 번째는 자기한테 알맞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 주로 운동을 하실 때는 근육을 유연하게 해주는 운동하고 그다음에 무릎 주변에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 동시에 이런 운동을 동시에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네. 움직이면서 스트레칭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부드럽게. 싶어요. 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우리들 병원 정재은 원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나이가 들면 이 관절은 노쇠는 피할 수가 없죠.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관절 건강에 신경을 잘 쓴다면은 100세까지 우리는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요. 지금 이 순간 조금이라도 통증이 있다면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